자, 오늘 한 발은 주제를 아까 이제 모두에도 서론에서 오프닝 때 해드렸던 카메라가 많아도 꿰어야 자율주행. 카메라가 지금 자동차에 엄청난 숫자로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차량을 생산하는데 아직도 그 카메라가 안 들어간 차량들이 더 많다 그래요. 의외죠.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뭐 카메라 종류도 많습니다.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뭐 사각지대 감지 카메라, 측방 카메라, 차량용 블랙박스, 룸미러 대체 카메라, 운전자 감시 카메라, 승객 감시 카메라. 차 안에만 엄청난 카메라가 들어가죠. 이 카메라들이 각자 다 따로 구동을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걸 묶어가지고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브레인, 그러니까 차량도 이제 전장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율주행이 될 텐데 그 중간 단계의 보조 장치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ADAS라고 표현하는데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그러니까 뭐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혼자 운전하기가 이제는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차량 교통 상황도 복잡하고 이제 연령대도 많이 올라가시다 보니까 사실 택시를 타보시면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요즘 많이 택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 뭐 옆에 누가 끼어들어오고 오토바이가 막 끼어들어오면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도 아직 주차할 때 보면은 후진 주차를 하면은 이 도로 인도하고 경계석인 그 둔턱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자꾸 걸립니다. 이 카메라 백밀러가 이렇게 밑을 받쳐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휠을 긁어먹는데 이런 보조 시스템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그 ADAS가. 근데 기존에는 옵션 상태로 차량 가격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도 할 수 있었는데 유럽에서부터 이것을 운전자의 세이프티, 그러니까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친환경도 그렇지만 이제는 의무화하는 움직임들이 좀 뚜렷해졌다. 그러면은 그 ADAS의 주력은 사실 카메라거든요. 카메라. 물론 라이다, 레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카메라를 주력으로 조금 많이 하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뭐 MC넥스, 뭐 피런티어, 세코닉스, 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즈 이런 데들이 연관성이 있지만 오늘은 그래서 넥스트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칩도 얘기들이 좀 많은데 내년도를 좀 바라보는 입장이고 이 회사는 뭐 차량용 지능형 카메라 영상 처리 및 인식용 시스템 반도체 전문비 개발 기업. 좀 긴데 이게 이제 전자공시에서 제가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율주행의 또 상징인 테슬라가 최근에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걸 보면은 그쪽 진입의 이제 문들은 좀 더 열리는 것 같아요. 많이 열리는 것 같다 생각해서 자 얘기가 또 길어지면 또 산으로 가버리니까. 네. 자, 두 분이 또 첨언을 좀 해주실 내용이 있어요. 참 넥스트 칩은 그래서 그냥 시장 풍문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하고 컨택을 하는 모양입니다. 뭐 유럽에 이제 V로 시작하는 V인데 독일어 발음은 F음이 나죠. 네. 얘기하셔도 돼요. 네,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 이런 회사들하고 접촉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직 뭐 성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 가시권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오늘 넥스트 칩. 자, 성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3분기 실적도 보면은 매출 외형이 물론 아직 이제 영업이익은 계속 좀 적자긴 합니다만 매출 외형이 좀 커지고 있는 게 분명히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있고 실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또 뭔가 이제 대량 이제 수주를 위한 이제 또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그것 때문에 넥스 칩은 다른 팹리스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좀 추세가 안정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차피 또 미국 시장에 ARM 주가가 오늘 또 좀 올랐고 NXP 이런 기업들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그런 기업들도 쭉 눌렀다가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V자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칩셋 미디어가 가장 지금 추세가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칩, 가온 칩스 이런 종목들이 어제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 뭐 HBM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그 틈새를 또 삐짓고 넥스트 칩이라든지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시세가 이제 좀 붙었기 때문에 어쨌든 요번 주에 계속 이제 주 후반까지는 뭐 반도체 쪽 HBM이나 아니면 이제 좀 팹리스 쪽은 이런 차량용 반도체 설계할 수 있는 기업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는 이 시스템 온 칩, SoC라고 하는 이 시스템 온 칩이 가장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발렛 주차, 자동 발렛 주차, 그다음에 오늘 말씀해 주신 ADAS, 네. 운전자 이제 첨단 보조 시스템 이런 것과 관련된 시스템 온 칩을 가장 지금 빠르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아까 이제 살짝 좀 흘려주신 이제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의 어떤 고객 관계 형성 네. 그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그게 나오면 주가는 진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부터 좀 관심을 좀 가지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호금 매니저는 네네. 뭐 일단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지난번에 현대차가 레벨 3 자율주행 레벨 3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올해 안에. 근데 좀 약간 연기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이 이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 아마 이제 내년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의미 있는 성장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전기차가 뜨거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기차 막 이제 아직도 뭐 전기차 막 얘기 나오는데 전기차는 이제 이미 이제 크게 좀 올랐다가 이제 꺾이는 분위기이고 근데 2020년부터 오랫동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보다는 내년에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이런 쪽이 하나의 시장에서 가장 이제 핫한 그 이슈가 되지 않을까.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투자했던 그 자동차 전장 쪽이 이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마 내년에는 의미 있는 수준까지 도달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이 올랐다 떨어졌다 막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 주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넥스칩 이쪽 이제 카메라 쪽 이쪽은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할 때는 항상 테슬라와 논 테슬라 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나이다나 레이더 없이 카메라를 많이 해서 이걸 하겠다 그러고 기존 이제 난 테슬라 쪽은 이제 그 레이더나 나이다 뭐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카메라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네. 거예요. 센싱 뭐 특히 그냥 카메라가 화질 아니라 개선해야 되고. 예, 센싱 카메라.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이 이제 하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네스트 칩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요런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이쪽 관련해서 이제 프론티어. 프론티어. 네, 프론티어가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주목받고 있고 올해는 뭐 좋다고는 하는데 막 올랐다 떨어졌다니까 이거 뭐 이래 그랬는데 아마 내년에 한번 보시면 내년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주가가 분명히 다른 흐름. 그러니까 올해가 전기차였으면 내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전장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 네.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호금 매니저는 이제 확장으로 퓨런티어를 해줬고 뭐 김현 매니저는 혹시 선택? 저는 이제 차량용 카메라 쪽을 좀 보면 이제 MC넥스, MC넥스 네, 탑이죠. MC넥스. 기존에 뭐 어쨌든 좀 탑이고 지금 파트론 뭐 이런 기업들이 막 지금 후발로 지금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쪽은 이제 파트론, 그다음에 이제 전장 반도체 칩 쪽을 보면 넥스트 칩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한 발에 이제 확장 그렇게 해주셨고 두 분의 한 발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김영민 매니저 한 발. 네. 리뷰 먼저 가고 그다음에 한 발 가야 되죠. 아, 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남나 보네요. 리뷰도 하고. 저도 지금 네. 콜이 안 들어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어쨌든 갈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끝장으로, 종목, 끝장으로. 네. 네네. 첫 번째 종목은 제우스라는 종목. 제우스. 우리 시청자분들 지루하시면 안 되니까 좀 박진감 넘치게 좀 네. 한번 해볼게요. 어. 제우스가 화면을 빨리빨리 넘기면 네, 박진감 워낙 넘치겠네요. 이게 바닥에서 이제 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대장주급의 종목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탄력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거의 40% 됐으니까 한 3주 만에 지금 40%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10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내년까지는 그냥 반도체는 계속 조정시 비중 확대, 눌림목 주면 매수 이런 관점으로 이제 계속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뻔한 종목들 뭐 이미 여러 차례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계속 내년에 주목을 좀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HBM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진짜 내년에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그것만 이제 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우스는 또 HBM 이슈와 관련해서 또 세정 장비 쪽 특히 HBM 공정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또 세정 장비 이제 개발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또 제우스는 로봇 관련된 이슈도 네. 있잖아요. 두 가지 이제 또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좀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또 이제 저점을 좀 탈피하는 반등이 들어온 거고요. 더 간다라고 하면 4만 한 8,000원, 9,000원까지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수익 극대화 좀 끌고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들고 가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나는 저점에 매수 수익을 좀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한 절반 정도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T-로보틱스. T-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지금 대장주는 투산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좀 섹터를 세분화해서 보면 AMR 우리 이제 자율주행 이제 물류 로봇, 이송 로봇 이쪽이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 가장 좀 시급한 이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뭐 반도체 공정이나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제조 공정 이런 쪽에 이제 좀 폭넓게 활용이 좀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어제도 로봇 종목들 끌고 간 종목이 T-로보틱스거든요. 요 종목이 어저께도 이제 막 주가가 장중에 한 17%, 18%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다른 로봇 종목들을 이제 끌고 갔고 차트 보시면은 이게 코스닥 시장 움직이는 거하고 완전히 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로봇 기업들이 아무래도 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국채금리가 어제 4.4까지 떨어졌고 오늘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4.5% 수준. 요 정도로 안정된다라고 하면 이제 성장주들은 탄력을 분명히 좀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T-로보틱스는 뭐 지금 가격에도 25,000원 아래에서는 신규 접근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다음 목표가는 이제 3만 원 정도 보시면서 뭐 T-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매수 기회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네. 뭐 요 종목은 뭐 사실 뭐 특별한 뭐 논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HBM과 관련된 대장주 중에 대장주다라고 네. 이제 인식은 분명히 하셨을 것 같고 요번에 저는 상당히 좀 한미반도체 그래도 좀 높게 평가하는 게 실적 쇼크에 대응하는 자세 정말 훌륭했다. 정말 네. 모범적인 어떤 대응 자세. 배당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실적 발표 딱 끝나자마자 바로 IR 일정 잡아가지고 지금 IR 하잖아요. 금요일 날.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우리 상장 기업들이 좀 본받아야 될 면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주들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청사진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시장에 좀 시그널링을 주는 이런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고 뭐 그에 걸맞는 이제 가치를 분명히 평가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뭐 중장기적으로 뭐 지금도 매수 기회고 중기적으로는 8만 원, 장기적으로는 10만 원까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 요거는 이제 손절 당한 거니까 더 빨리 하겠습니다. 아. 주가 추세가 조금 꺾였어요. 네. 펩트론을 보시면 이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대장주 펩트론은 분명히 아직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제도 보면 알테오젠이 막 10% 가까이 막 급등하고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아까 리뷰해 주셨던 한올 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들은 살아 있는데 뭐 어떤 이유건 간에 인벤티지랩은 주가가 이제 좀 흘러내려 버렸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 다만 손절 가격은 좀 터치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손절을 못 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12,000원을 마지노선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달에 이 비만 치료제 이슈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딱 초입 구간이거든요. 네. 요 자리까지 깨지면 이제 진짜 좀 엎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나 아직 손절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은 12,000원 지지 여부 보시고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15,000원 정도에서 매물을 조금 털어내는 네. 그런 이제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매매의 어떤 도움, 조언까지 주셨고 이호근 매니저도 네. 리뷰를 한번 가볼까요? 아, 예, 저도 리뷰 들어갈게요. 네. 그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예,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 종목은 지금 그 좀 상당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이 공개 방송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되게 좀 강조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저는 이제 제2의 한미반도체 물론 이제 약간 분야는 좀 틀린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올해 그렇게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먼저 이렇게 움직였고 아마 이제 내년 정도 되면서부터는 이제 실적이 의미 있는 실적이 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종목은 내년 상반기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길게는 내년 그까지 그러니까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증착 그 장비가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기존 공정을 이 선단 공정을 계속 교체하다 보니까
이 전체 반도체가 감산하면서 이제 장비주들이 상당히 고전함에도 유진테크나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요인이었고요. 내년 되면 이제 반도체 사이클 업 들어가면 또 여기에 대한 수요도 또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말고도 지금 이제 계속 내년 후반 정도 되면은 이제 태양광 쪽 이쪽도 이제 좀 의미 있는 좀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추세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추세를 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어디서 이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이 앞전에 한번 올랐다가 쉬고 올랐다 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긴 호흡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주성엔지니어링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장기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은 지금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서진이 그동안 계속 실적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락세를 겪었는데 이번에 3분기 때 조금 의미 있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이제 4분기로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는 그 기대만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객이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이제 5G에 좀 많은 매출 비중이 치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5G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라던가 그 2차전지 그 배터리 케이스라던가 뭐 이런 쪽에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금속 가공 기술이 그 케이스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쪽은 이 점차 이 범위가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을 이끄는 거는 ESS인데 ESS 주 고객이 배터리 세를 구하지 못해서 이게 나올 매출이 아마 이제 4분기로 이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마 요번에는 못했지만 네.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4분기에 대한 실적에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제 또 의미 있는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 종목도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 바닥에서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도 큰 그림에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바닥인 만큼 좀 제가 기대하는 수익률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종목 네고캠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고캠바이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약간 이제 유한양에게 조금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이탈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의 이제 특징은 그러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일단 뭐 한올바이오파마가 먼저 치고 나갔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막 흐름 나오고 있고, 레고캠바이오는 지난번 이제 공매도 금지가 딱 되자마자 바로 올라오고 있고,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암젠 쪽도 그 ADC 기술 이전도 있고, 지금 네. 이 회사가 기술 이전했던 기업들의 지금 그 임상이 상당히 지금 잘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이 이후에 그 개런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또 네고캠바이오 자체적으로 또 파이프라인 또 진행하는 부분도 지금 이제 전임상인가요? 이 시점인데 이미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좀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좀 다방면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ADC 기술이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은 검증이 됐고 이 종목도 이런 아까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에 맞게끔 주가도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단기 급등을 했지만 이런 종목이 단기간에 또 좀 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뷰를 좀 쭉 받고 그다음에 네. 이제 선택해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 네. 김영 매니저 한 발 오늘 뭐 할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한발 종목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앞서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T 로보틱스 이런 로봇 종목들 좀 말씀드렸는데 진짜 우리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이런 로봇들이 분명히 이제 우리와 가깝게 함께 이제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봐요. 네. AI 기술이 정말 좀 빠르게 우리의 실생활로 이제 들어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봇 기술도 저는 거의 마찬가지라고 이제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 로보티즈는 1999년도에 이제 설립된 기업이고요. 로봇 부품이라든지 뭐 서비스용 로봇 이런 이제 사업을 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회사고 현재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로봇 쪽 이제 액추에이터 쪽 요게 이제 90%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쪽 매출이 좀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관심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쟤예요. 네. 일개미, 직개미 이렇게 이제 개미 이름이 붙어 있는 요 자율주행 로봇이 시장에서 이제 로보티즈를 관심 갖고 있는 주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이제 매출이 지금은 한 10%지만 향후에는 거의 절반 이상으로 매출이 계속 좀 확장이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국내 로봇 업계 최초로 이제 실외 배송 로봇 업체로 공식적으로 이제 선정을 이제 받은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20대 정도 규모로 한 방에 이제 이런 자율주행 실외 로봇을 납품한 이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금 시범 사업을 진행을. 왜냐하면 이제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좀 로봇이 움직이기가 조금 편한 게 네, 도시 동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동선이 깔끔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실외 자율주행 로봇들이 매핑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규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이제 카메라 막 네, 달아가지고. 맞습니다. 실증 사업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넥스트 칩 카메라. 네, 맞습니다. 그런 카메라들이 이제 로봇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주변에 이제 길거리나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보면 이제 이런 애들이 굴러다니는 거 보면 놀라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내 커피 주문하면 얘들이 배달해 주겠거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서울시 특히 테헤란로에 이제 로봇 거리를 지금 조성하려고 서울시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공간이 나오나. 네, 그래서 이제 강남구하고 서울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참여하는 기업이 우아한 형제들,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데 요게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네. 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우아한 형제들하고 그다음에 LG전자가 이제 참여를 해요. 뜬금없이 이제 LG전자가 참여하는 이유는 로보티즈의 이제 2대 주주고 LG전자도 이제 이런 로봇 쪽에 워낙 지금 빠르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런 이제 참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강남구 테헤란로 쪽에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이제 빠르게 좀 시장에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네. 실증 작업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이제 첨단 모빌리티 혁신 법안이 이제 통과가 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로봇이 인도를 돌아다닐 수 있게 네. 이제 됐어요. 물론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제 불편을 끼칠 수도 있겠으나 아마 뭐 자전거 전용 도로처럼 그렇죠. 네, 레일을 맞습니다. 뭐 하나 공간을 네, 딱 그 잡든지.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어요. 우리 처음에 인도에 자전거가 다닌다 이게 되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좀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 서울시에 여러분 자전거 도로 깔아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냥 한강을 그냥 자전거 타고 횡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 제도적인 지원이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주가는 뭐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저점에서 그냥 뭐 눈 감고 매수를 해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6,500원 어제 종가 근처로 이제 매수 가격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1,500원 정도 딱 직전 고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한발 선택은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해주셨고 이호구 네. 매니저는 뭘로 갈까요? 네, 저는 드림텍이요. 드림텍, 네. 전자포. 네, 드림텍이 이제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좀 부진해요. 그래서 지금은 흐름은 이제 상당히 지지부진한데 이 회사가 이제 성장 잠재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주가도 이제 바닥에 있고 일단 예산은 이제 스마트폰하고 에어러블, 관련된 IT 부품이나 이제 PBA 모듈 이런 쪽을 제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의료기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목받는 건 이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의료기기, 뭐 이런 쪽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이제 주로 스마트폰에서는 지문 인식 센서,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생체 인식이라고. 예, PBA, 그러니까 생체 인식 이쪽에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의 부진을 조금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의료기기 쪽이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이제 무선 바이오 센서인 것 같아요. 카디아, 솔로 이렇게 요 정도 이제 스마트 의료기기 쪽인데 최근에는 이제 에어러블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에 이제 이런 기능들이 좀 탑재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격 진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회사의 이제 무선 바이오 센서가 지금 주목을 좀 상당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격 진료 시장이 확대되면서 무선 바이오 센서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 유선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무선 바이오 센서가 그 심전도 같은 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이 이제 빠르게 대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유선 바이오 그 센서의 이제 연간 출하량이 한 80억 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동사의 지금 무선 바이오 센서는 이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뚜렷한 경쟁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내년에 높은 성장성이 일단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2020년에 이제 시장 규모가 이제 한 이쪽 그 바이오 센서가 한 810억 달러. 근데 만약에 동사가 한 5%만 침투를 해도 한 5조 2천억 정도의 시장을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증권사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장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올해 그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부진 때문에 실적은 좀 부진하지만 일단 이제 스마트폰은 빠르게 이제 지문 센서나 이제 생체 인식 이쪽으로 정상화를 어느 정도 이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무선 바이오 센서라든가 이런 의료기기 쪽이 성장을 한다면 네. 아마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내년에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을 한 150에서 223% 정도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실적 부진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내년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기술적 분석. 네,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제 주가는 뭐 바닥권에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는데 이제 크게 부담이 없고 단기적으로는 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가격 전략은 11,200원, 목표가는 13,400원, 손절가는 1,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효근 매니저의 오늘 한발 선택은 드림텍. 네, 김영민 매니저는 로보티즈.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이디어를 한 거는 이제 넥스트 칩 네.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신 네. 두 분이었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와 이효근 매니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